여러분 반갑습니다. 저기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의 김규태라 그럽니다. 전기전자공학은 주위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들어봤죠, 여러분? 그 4차 산업혁명에 딱 맞는 과가 바로 저희 전기전자공학과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우리 전기전자공학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기전자공학 전공이 4차 산업에 어떻게 맞느냐면 ICT 정보통신기술하고 그리고 이런 제조업에서 3D 프린터라든지 AI라든지 컴퓨터, 로봇 이런 사물 인터넷 이런 항목 자체가 저희 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현재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하는데, 1차 산업혁명 이거는 여러분 전기기관 영국에서 있었던 산업혁명이죠. 대량 생산하게 되고 그 기계적인 그런 생산하게 되고, 2차 산업혁명에서는 대량 생산이 되고, 다음 3차 산업혁명이 이제 컴퓨터, 인터넷, 자동화 생산. 제가 이제 3차 산업혁명부터 거의 2차, 3차 걸쳐서 이제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최근에 여러분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알파고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랐었죠, 그죠? 그리고 지금은 의사보다도 이제 그 IBM 왓슨의 그 인공지능 의사가 암 진단 더 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제 오히려 바둑 AI에다가 한중일 프로 기사들이 뭉쳐서 이제 같이 대결하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IoT 그러면 우리말로 사물 인터넷이죠, 그죠? 모든 사물이 인터넷 연결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 SF 영화를 보면 모든 많은 물건들이 이렇게 그 디스플레이도 하면서 어떤 그 상황도 보여주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물을 마시는 요게 이런 사물이 있는데 굉장히 값싼 용기가 있어서 이 용기에 뭔가 칩이 딱 심어져 있어서 물이 다 떨어지면 저쪽에서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신호가 가서 다시 물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 연결되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신발에다가 그 몸무게를 계속 잴 수 있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예? 싫어요? 자기만 알면, 자기만 알면 괜찮죠, 그죠? 뭐냐면 헬스장에 가서 1시간 뛰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타겟을 걸으면서 1km 빠질 때까지 걸어야지 이런 목표를 달리할 수 있는 거죠. 걸을 때마다 몸무게가 계속 오면서 0.1kg 빠졌네, 이런 그 정보가 하나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고, 새로운 산업들이 올해 내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여러분 클라우드는 여러분 뭡니까? 말 그대로 구름이죠, 그죠? 구름인데, 구름은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이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 구름에다가 우리가 컴퓨터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구름이 보이면 그 구름이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한 공유 개념으로서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하고, 옛날에는 플로피 디스켓, 지금 USB 각각 개인화되어 있는 그런 자료 저장 장소에서 이제 클라우드로 구글, 그다음 MS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갈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빅데이터 여러분 들어봤죠, 그죠? 빅데이터 들어봤는데, 이 빅데이터 부분이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냐, 어떤 정책을 결정할 것이냐 할 때도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면 그 가게를 어디 세울 것인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산업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물 인터넷이 다 있다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마다 다 센서가 달려 있어서 실시간으로 지금 앉아있는 몸무게가 다 측정되고 있다 앞에서, 그러면 이제 살이 빠지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 살 빠지고 있다 그런 거를 다 모니터 한다 그러면 바로 그게 엄청난 데이터이기도 하고, 그러면 물도 목마르지요 하면서 갖다 줄 수도 있고 그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해보면 빅데이터 이 부분도 사물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이런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모빌리티, 모든 이제
그 정보들이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만 것에서 데이터를 받아들이고 이제 이거를 정보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시대에 왔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가 많으면 사람이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 지금 인천기념관에 1,000명이 앉아 있다. 1,000명이 있는데 IoT도 발전했고 클라우드도 발전했고 빅데이터도 발전했고 모빌리티도 다 발전해서 데이터가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한 사람이 고용이 되어서 지금 계속 몸무게 빠진 사람 체크해가지고 뭘 갖다 줘야겠다.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너무 바빠 죽겠죠, 그죠? 결국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데는 결국 인공지능적인 자동으로 처리해서 이 드론이 날아가서 딱 전달해주고 뭐 조용한 드론이 왔다 갔다 이래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이 ICBM이라 그러는 그 플러스 AI 요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인터넷 오브 띵스에 있는 사물 인터넷이 그 어떤 사물에서 어떤 데이터를 얻는다 그러면 그 사물에서 얻는 데이터가 센서 개념을 생각해 보면 몸무게 센서, 그리고 습도 센서, 온도 센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체와 그리고 가상 공간을 연결해 주는 그런 실체 소자 쪽이나 컴퓨터 쪽에 사이버 공간에서 연결해 주는 거나 양쪽에 대해서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얻는 데이터가 어디서 오는 거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걸 개발할 수 있겠죠. 여러분 포켓몬고 있죠, 그죠? 포켓몬고 있으면 걔가 연결된 거는 뭐냐면 사이버 공간하고 GPS라는 센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GPS가 어느 공간에서 그 어디에 위치하는가라는 그런 물리적 그 데이터하고 가상에서 만드는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후 가장 유망한 산업이 뭐냐 그랬을 때 이 4차 산업혁명에서 이제 그 유명한 기업가들에게 물어봤는데 이제 한국과 중국은 인공지능이라 그러고 일본에서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약간 시각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여러분 뭘 나타내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뭐 같습니까, 얘는? 얘는 IoT이거든요. 보면 여기서 이런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여기 보면 휴대폰은 당연하고 차도 있고 요즘 커넥티드 카도 있었죠, 그죠? 그다음 뭐 이런 식물, 화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앞으로 다 연결되어서 이게 당연한 시대가 여러분한테는 곧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기전자공학은 여기에 하드웨어적인 부분하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어서 이 4차 산업의 중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공학도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예를 든 그를 보면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에디슨이잖아요, 그죠? 에디슨이 딱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에디슨 잡고 있는 게 전구잖아요, 그죠? 전구 여기에 전기를 흘려줌으로써 빛이 나면서 세상이 완전 바뀌었죠, 그죠? 이제 밤에 별만 봤었는데 이제 밤에도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개발은 시대를 바꾸는 역할도 합니다. 여기는 저희 졸업생을 이제 사진 2개를 놔뒀는데 보면 여기 송호준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그 개인적으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하늘 뛰어 보냈다는 그 망원동 인공위성의 주인공 송호준 씨는 초소형 인공위성 오픈셋을 직접 제작해 화제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찾아봐야 송호준이라고 있는데 이 송호준 씨가 저희 과 졸업생입니다. TV에 요즘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송호준 씨가 제 학부 때 제가 상담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어떤 전기전자 이 분야에서 학부 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지나다 보니까 인공위성도 만들고 납땜도 하고 얘를 스케일 크게 인공위성에 띄워 올려 보내는데 다 그 들어가는 기술들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다 전기전자 쪽 그 컴퓨터 이런 베이스가 많더라. 그래서 창의적인 그런 일을 할 때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누군지 알겠어요? 여기는 그만큼 유명하지는 않는데 이건 본 적은 없을 겁니다. 여기 DT 돼 있지 않습니까? DT? DT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여러분? 디자인 테크놀로지거든요. 저희 졸업생인데 98학번인데 98년도 대학 들어왔거든요. 대학 들어왔는데 이 학생입니다.
뭐 쓰고 있습니까 지금? VR 그 가상현실 이걸 쓰고 있죠, 그죠? 현재 어디에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에 있죠, 그죠? UX 디자이너 돼 있고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했고 그 다음에 파슨 스쿨 오브 디자인에 갔었고 삼성 그 사디를 그래서 삼성 디자인 스쿨에 있었고 고려대 저희 과를 졸업했습니다. 이 친구가 저하고는 되게 그 친하고 그랬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전기전자 전공을 하면서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도 잘 짜고 디자인도 잘 했었는데 삼성전자에 딱 들어갔을 때 이제 한 2년 정도를 휴대폰 떨어뜨려서 안 깨지나 이런 거를 체크하고 이래 하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원래 디자인을 좋아했었는데 디자인 좋아해서 교수님 저 삼성 사디 가기로 했습니다. 그랬거든요. 사디 삼성 아트 앤 디자인 인스티튜트 있는데 디자인 스쿨이거든요. 가기로 3년 과정인데 그래가 삼성 2년 다니다가 삼성 그 사디에 간다 그래서 그런데 그럼 삼성 같이 다니면서 하는 건가 싶었더니 과감하게 포기를 하는 겁니다. 포기를 하고 교수님 그 포트폴리오 만든 거를 사디에 했더니 너무 다들 좋아하더라. 그래서 2년 반을 공부하고 딱 졸업이 3년인데 졸업을 안 하더라고요. 졸업 안 하고 그래서 생각해보니 굳이 졸업을 할 필요 없는 것 같다고 어차피 그러더니 미국에 있는 파슨 스쿨 오브 디자인에 뉴욕에 가서 여기에 이제 디자인 스쿨로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나중에 어디로 갔냐면 이 친구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꿈이 뭐였냐면 애플의 수석 디자이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려면 기술도 알고 디자인도 알고 그런 그 정서적인 것도 알고 이런 거를 꿈을 꿨는데 결국 이제 삼성을 딱 버리고 나니까 뉴욕에 디자인 스쿨 가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에 갔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가서 지금 수석 디자이너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페이스북 이를 보면 시대에 사는 시애틀에 있습니다. 이를 보면 자기가 이제 만든 요 디자인 같은 것들 이렇게 올려놓고 옛날 이런 디자인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계속 지금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제가 소개를 한 이유가 그 전기전자공학도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우리 진로도 있고 공부도 있고 세부 전공 이렇게 돼 있는데 전기전자공학 있으면 진로는 학계에도 갑니다. 물론 학계 교수님도 되시고 그다음에 연구소도 가고 그러고 이제 회사에 가도 회사 연구소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산업계 가서 이제 우리나라 산업을 이끄는데 지금 삼성전자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그 많은 부분들에 기여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도 많이 갑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변리사 시험을 쳐서 이제 변리사 생활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변호사 된 경우도 있고 약학전문대학 보면 이제 그런 전문대학원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개척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이 박동윤이라는 친구처럼 그리고 송호준의 친구처럼 실제 창업을 해서 개척하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많은 그 얘도 공부를 잘하고 뭐 떠나서 자기 그 일한 전공에 따라 디자이너로 간 친구도 있고 여러 그 개척을 많이 하는 진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통 우리가 세부 전공이라 그랬을 때 저도 세부 전공도 저도 좀 얘기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희 과에 교수님이 거의 50분이 계시는데 어느 공대나 전기전자공학과가 제일 큽니다. 이제 학교마다 제일 큰데 그 이유가 전공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기 때문이거든요. 반도체 및 나노는 여러분 주위에 메모리 소자라든가 뭐 아까 센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 재료로 만들어지고 뭐 도체, 절연체 다 이런 소자에 쓰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및 나노는 물리적 세계하고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입니다. 여러분 그 몸에 그 어떤 그 모니터링하는 헬스 체크하는 것도 결국 센서가 몸에 붙어야 되거든요. 그래 뭐 심한 경우는 바퀴벌레에다가 이 전구를 탁 심어가지고 전압을 줘가지고 바퀴벌레 왼쪽 오른쪽 이런 것도 봤죠,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면 전기적 신호로 개를 제어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런 그 물리적 세계와 가상의 세계에 연결해주는 전공을 또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거 뭡니까, 여러분? 시노미 멀티미디어는 방금 물리적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연결해 줄 때 이제 많은 신호가 생기고 빅데이터 생각했던 거 해보면 그 신호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뭐냐면 카메라를 딱 달아놓고 예를 들면 실시간으로 졸고 있는 학생을 다 체크해가지고 나중에 갈 때
30분, 50분 가운데 30분 졸았군요. 이런 게 만들고 개발하고 싶다. 그럼 저희 과입니다. 근데 그럼 신호와 멀티미디어 부분도 있고 제어 로봇 시스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로봇이나 이런 신호를 받아서 어떤 예를 들어서 저 지금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한 사람씩 통과하는데 잠을 계속 잔 친구는 꿀밤을 팍 하는 로봇이 있다면 그 신호를 받아서 머리를 지나갈 때마다 꿀밤 한 대 맞느냐 아니면 칭찬을 받느냐 그런 거를 로봇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부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다 돌아가는 게 전기 에너지인데 여러분 발전소 있죠, 발전소 있고 굉장히 큰 전력이 필요하고 원자력 발전, 대체 에너지, 화석 연료 이런 에너지에 관한 그 에너지 관리에 되는 부분도 저희과 전기 에너지 파트에서 합니다. 근데 컴퓨터 공학은 여러분 들고 다니는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그리고 통신 및 네트워크는 이 통신으로 전화 걸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 직접 회로 부분은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서 이거를 큰 게 아니라 요만하게 만들어서 이런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한 대 집적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설계하는 것이 또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저희 과의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교과 내 학사 정보 연구되어 있는데 전기전자 분야에서 졸업생 평판도 1위 되어 있고 저희 과는 이제 지난번 학교 평가에서도 그 83개 전국 전기전자 분야 학과에서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 어떤 대학 평가에서.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외형적인 걸 떠나서 꼭 여기 아니더라도 그 전기전자 분야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교수님은 아까 7개 분야에 맞게 보면 여기 이제 반도체 및 나노 이런 7개 분야 쭉 있죠, 그죠? 교수님들이 많죠, 그죠? 되게 많아서 다 이분들이 다 우리 대학원생들하고 우리 학부생들하고 수업을 가르치면서 이제 이 전기전자 분야 7개 분야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기전자 분야에 대해서 7개 분야 있는 거 알았죠, 여러분? 그죠? 우리 대학에서는요, 이런 공학에 대한 그런 취미도 중요하고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어떤 인간적인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보면 저희 과에 있는 모임입니다. 저희 과에 고전미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고전미가 여러분 뭔지 압니까, 여러분? 고려대학의 전기전자공학부의 아름다움. 예, 그래서 여학생 모임입니다. 그래서 고전미라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공대 여학생이 저희 과는 10%거든요. 전체적으로 30% 40% 되는데 기계공학과보다 약간 높고 우리가 10%입니다. 10%인데 그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보면 이런 모임도 해요. 여학생 졸업한 선배들이 이렇게 초청돼가지고 내가 고시를 보니까 내가 이제 취직을 하니까 이런 거에 대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걸 고전미 멘토링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모임이 있어서 이런 전공에 관계되는 부분, 그다음 공부에 관계되는 부분, 진로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복잡계 아까 빅데이터 관점에서 제가 분석을 해본 방법입니다. 보시면 빨간 게 저희 과 교수님 아까 50분에 해당되는 50분에 해당되는 교수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가르치는 과목입니다. 파란 게 보면 빨간 게 교수님이고 파란 게 가르치는 과목이면 여러분 생각에 얘 결과는 5년 동안의 결과거든요. 5년 동안의 결과인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분은 여기 따른 이분은 5년 동안 이 두 과목만 가르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계신 분은 이 과목도 가르쳤다, 이 과목도 가르쳤다, 이 과목도 가르쳤다, 5년 동안 가르쳤죠, 그죠? 그럼 보면 이런 교수님들이 비슷한 과목을 가르치는 분들은 비슷한 위치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7개 전공을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 교수님들이 한 대 모여 가르치는 과목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겠죠, 그죠? 물론 몇 분은 따로따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컴퓨터나 반도체나 이런 7개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골고루 편식을 하지 않고 이 4차 산업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 분야를 보면 또 교수님들이 빨간 교수님들이 파란 논문 분야에 냈거든요. 냈는데
이것도 보니까 서로 많이 얽혀 있는 거죠, 그죠? 얽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전기전자 분야에서 아까 7개 분야가 독립된 분야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 들어와서 이제 4학년 때 졸업 작품 같은 걸 하게 되거든요. 그럼 졸업 작품은 어떤 거 하는지 보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제가 그걸 가져왔는데요. 전기전자 하드웨어 소프트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사이즈가 좀 틀려서 그런데 하드웨어 부분 한번 볼게요. 한번 이제 조별로 이제 돼 있죠, 그죠? 자, 1조 이 뭡니까 이게? 레이저 커터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쪼여서 원하는 모양으로 구멍 뚫는 거 괜찮지 않아요? 탁탁탁 구멍 뚫는 거.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2조. 자, 이게 뭔가요? 블루투스 스피커, 와이어리스 차징. 그러니까 무선으로 충전하는 블루투스 스피커. 이런 거를 이제 이걸 직접 해서 이런 만들었는 거. 그다음에 3조 한번 볼까요, 한번? 3조 보면 이렇게 보면 지금 초음파 모듈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아까 제가 무인 자동차에 커넥티드 카 잠깐 예를 들었죠, 그죠? 이런 거를 블루투스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아두이노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자율주행 모드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 보면 얘는 지금 와이어리스 온도계죠, 그죠? 무선 온도계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요 집게 돼 있는데 이렇게 측정하는 거. 이런 그 직접 만드는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도 있는데 소프트웨어 부분도 한번 보면 마그네토메타라는 게 자기장이거든요. 자기장 센서인데 자기장 센서를 이용해서 어떤 걸 인식하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제 이런 센서 부분과 제작 소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다음에 기반 공간 추천 서비스 이래가지고 사람이 답답한 열람실에서 IoT 기반으로 사람이 없는 자리를 안내한다든지 그걸 이제 휴대폰으로 또 아두이노 뭐 이런 서버 이런 이용해서 이런 거를 하고 만든다는데 대부분 실패합니다. 대부분 목표를 해놨는데 4학년 때 만들어서 실패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학부에서도 저희들이 이런 이상을 가지고 많이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사실 이게 너무 정량화된 틀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금 삐죽삐죽 나와서 만들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훈련이 덜 돼 있어서 이제 직접 만드는 그거를 많이 심어주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100% 다 성공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그런 생각해 보면 이런 그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하죠. 뭐 이렇게 보면 소자를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아까 반도체 분야라 그랬는데 반도체 분야에서 이런 걸 조그만 걸 칩을 이래서 뭐 현미경 아래에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런 소자를 찾아서 이렇게 쭉 만들고 이렇게 쭉 이런 져서 이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보면 나노 스케일의 굉장히 조그만 이런 거를 만들면 마지막에 이런 거를 만든다. 예, 이런 측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전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희 전기전자 분야에서 많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